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9월 14일입니다. 전국 9다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개인 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나요? 예, 그래 큰 틀의 변함이 없는데 전라도 광주만 급하게 오르고 또 급하게 내리네요. 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1억 1,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2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고요. 대구가 주춤해서 6,700만 원 그 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5천만 원, 전주 대비 5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대전은 1억 2,800만 원, 울산은 1억 3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부산이 왜 이렇게 또 100만 원이 좀 살짝 올랐죠? 예, 이거는 다음 달이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명절을 좀 앞에 두게 되면은 매물이 좀 원활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폭 상승한 거예요. 살려는 분들은 좀 있는데 팔려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폭 상승한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면 광주는 왜 또 한 5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내렸습니까? 유일하게 전라도 광주가 한꺼번에 오를 때도 가파르게 올랐는데 내릴 때도 한꺼번에 5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500씩 빠지는 전례가 없는데 한국은행에서 택시 감차에 관련 발표가 나오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도시가 전라도 광주예요. 네. 시세가 급격히 빠지고 살려고 했던 분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다른 타 도시는 그 영향 없이 다 소폭씩 상승했어요. 전라도 광주만 유별나게 시세 방향이 바로 된 거죠. 네. 예, 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너무나 오를 때도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내릴 때도 그렇게 급하게 내리네요. 네. 예, 예. 대표님 울산도 1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요거 예, 예. 왜 그런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매수자들이 많이 꾸준히 늘거든요. 매수자들이 꾸준히 느는데 매도 물량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죠. 살려는 분들은 많은데 매물이 그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도 살려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폭씩 오르는 거예요. 제주가 그런 사례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수 교육을 받으면은 1년 안에 사야 되는데 매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훅 하다 보면 1년이 지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제주 시세가 지금 2억 1천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시세 없이 살려는 분들이 조합에 대기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양수 교육 받은 기간이 다가오니까 웃돈을 주고 사다 보니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예. 이렇게 개인 택시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요, 시장 형성에 맡겨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르고 내리가 돼야 이게 정상이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저희한테 택시 사가지고 운영하는 지 지금 2달째 되신 분인데요. 저번에도 손님이 타다 내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잘 슬기롭게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영종도에서 이분이 주로 일을 하는데 손님이 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는데 평상시 요금보다 1,000원이 더 나왔다 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거죠. 부당 요금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에서 행정조치 통보가 내려와 가지고 해명을 하고 왔는데, 만약에 이걸 해명을 못 하게 되면은 20만 원 과징금에 운행 정지까지 나온다고요. 이거 3번 정도 되면은 면허권 취소까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택시 경험이 짧잖아요.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 민원이 와가지고 엽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택시라는 것은 시간, 거리 병산해 가지고 밀리면 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평상시 본인이 다녔던 거리 비례해서 1,000원이 더 나왔다고 부당요금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천에 복지 매장이라는 데서 매다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복지매장 대표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사례로 해서 가니까 택시 매다기 검사를 해라. 택시 매다기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 하나 발급해주고 그 날짜, 그 손님 모셨던 날짜에 택시를 타다 보면은 매다기를 찍으면은 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 기록을 출력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정상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요금에는 이상이 없고 이분이 움직이는 동선까지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허락해가지고 그걸 제출하게 되면은 해명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걸 해명을 않고 그냥 끝나게 되면은 과징금이 20만 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도 나오고 3번이면 면허권 취소 사항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대응을 잘해가지고 문제없이 끝날 것 같아요. 네. 예. 개인 택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많이 부닥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콜을 받았고 이용하면은 벌써 요금이 딱 유성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금액이 딱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사분이 이걸 조작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시간거리 병상제로 해서 그대로 금액이 정산되는데 본인이 탔던 거리 조금 돈이 더 나왔다 가지고 이걸 부당요금으로 신고한 그 소비자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밀리는 시간도 계산해서 택시 요금이 측정되는데 거기까지는 이 소비자분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면 뭐 화풀이 하듯이 민원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택시로 갈아탔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차 밀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차 밀린 거는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다녔던 거리만 생각해가지고 금액이 더 나왔다 가지고 신고한 거는 잘못된 거죠. 택시 기사분님들 돈 더 몇 푼 더 받으려고 절대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시간 더 지체하지 않아요. 빨리 다른 손님을 모시는 게 돈 되는 거지 밀리는 거리 들어가는 거는 절대 돈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청주시가 택시 5년간 감차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청주 택시 수급 현황하고 인구 대비 택시 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각 도시를 시간 날 때마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올릴 건데요. 청주 같은 경우는 택시 대수가 4,052대 정도가 되는데 개인 택시가 2,531대, 법인 택시가 1,521대로 구성됐는데 인구수는 85만 6,690명선인데요. 1000명당 4.75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택시가.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대수가 좀 많은 거죠. 도심에서는 기사간 경쟁이 심하고 외곽 지역에서는 택시가 부족해서 체감을 느끼는 도시예요. 쉽게 말해서 청주 시내에는 택시가 많이 몰리죠.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곽, 청주 외곽으로 빠지다 보면은 택시 수가 좀 적은 거죠. 택시 손님이 없다 보니까 도심지로 다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차하기도 그렇고 감차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도시예요. 네. 딱 도농 복합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청주시가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시내 중심으로 몰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는 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시내 쪽은 또 몰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되는 거죠. 지금 적정 택시 대수는 3,447대로 통계가 됐는데 현재 등록돼서 움직이는 차량 대수는 4,052대. 그러니까 605대 정도가 과잉 공급을 해서 감차를 해야 받는 거죠. 예. 청주시가 5년간 120대 안팎의 그 택시 감차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까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현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개인 택시 쪽으로는 손을 못 대고 이 도시 역시 법인 택시를 매입해서 감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법인 택시들이 감차할 때 너무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인 택시 업체만 좋은 일을 시키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자칫 그 택시 수를 감차하게 되면 개인 택시 넘버값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죠. 그렇죠. 체계적으로 감차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개인 택시 넘버값은 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인위적인 감차는 역효과를 날 수가 더 있는 거예요. 네. 예. 만약에 청주시 같은 데는 잘못 감차를 하게 되면 시골 같은 지역은 택시 수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내로 몰리다 보면은 시내 이중에 영업이 되게 되면 외곽 지역에는 택시 수도 적고
아무래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전부 다 시내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콜 위주로 배차를 하다 보면은 외곽 지역에서 콜을 부르면은 시내에 있던 기사분들이 이동 거리가 머니까 잘 콜을 잡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콜을 부르면은 아무래도 좀 인센티브를 줘야 시내에 있는 기사들이 분산이 되겠죠. 예. 청주시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가 605대 정도가 택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120대 정도 감찰을 해도 그 숫자에는 훨씬 못 미치게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위적인 감차는 지금 될 수 없는 거고, 지금 감차되는 것은 성추행이나 음주로 인해서 1년에 몇 대 이외에는 감차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감차를 할 때는 많은 더 연구를 해서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간의 마찰 없이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죠. 이 또 청주시가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면허 전환형 감찰을 또 도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서울이나 대구나 다른 타도시 역시 서울에서 먼저 시행하는 걸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서울 사례가 잘 되면은 그 사례를 따라갈 거예요. 지금은 뭐 뚜렷하게 감차한다고 해서 시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무제한으로 사서 감차할 수 있는 시 예산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죠. 일부 기사님들과 시민들은 현 상태 유지나 또는 특정 시간, 특정 지역 증차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업권이 시내로 몰리다 보니까 같은 청주 시내에서도 외곽 지역에 떨어진 분들은 택시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콜을 부르게 되면 시내에 있던 차가 외곽까지 가야 되는데 공차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좋은 질적 서비스를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대표님, 이번 청주시 사례에서도 보면 택시를 감차하겠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는 걸 보면은 아마 감차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택시를 증차를 하거나 감차를 했을 때 그 어떤 게 더 나은 정책일 수 있는지 그런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차는 지금 어느 도시나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차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증차를 해서는 안 되고 현재 있는 법인 택시 숫자를 조율해 가지고 감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택시 감차에 관련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행은 택시에 대해서 그 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감차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건지 뚜렷한 대책 없이 한국은행에서 택시 감차에 관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관련 주무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택시 감차에 관한 거를 발표가 나왔는지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한국은행은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지만은 택시 감차나 이런 문제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여할 문제지 한국은행에서 관여해가지고 이걸 발표했다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봤는데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고서들하고 큰 틀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확산이 돼가지고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강남에서 지금 세대가 주에서 시범 주행 중에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너무나 앞서간 거죠. 청주시도 결국은 법인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법인은 평가됐을 때 TO 값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법인 위주로 감찰을 하고 법인 택시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을 개인 택시로 전환시키고 전환시킨 만큼 차계 순서적으로 해서 법인 택시를 일정 금액을 주고 보상해서 감차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택시 총량의 숫자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대표님, 앞으로 택시 정책이 개인 택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택시는 지금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휴무 상태에 있는 택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는 어느 정도 단계에서
소모적으로 매입해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감차를 해야 되고, 감차한 만큼 법인 택시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분들 무사고 위주로 개인 택시로 전환시켜주고, 법인 택시 남는 대수는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감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9월 14일입니다. 부산이 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광주가 5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또한 그 청주시가 5년간 택시 감차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건 앞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